스위스 츄리히에 위치한 피파 본부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는 예상보다 훨씬 강렬한 이미지로 전 세계에 전달됐습니다. 차기 월드컵을 알리는 공식 홍보 포스터가 공개된 순간 수많은 축구 팬들은 자연스럽게 지난 몇 년간 차세대 왕좌로 불려왔던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엘링 홀란드, 혹은 또 다른 유럽 출신의 슈퍼스타가 전면에 설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모든 예측을 비껴갔습니다. 포스터의 중심에 선 인물은 유럽도 신흥 괴물 스트라이커도 아닌 손흥민이었고 그 옆에는 여전히 축구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리오넬 메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모델 선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남미의 살아있는 전설과 아시아의 아이콘이 나란히 서 있는 반면 현대 축구의 중심이라 자처해온 유럽은 조연의 위치조차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은 발표와 동시에 거센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언론은 이를 노골적인 무시이자 모욕으로 해석했고 일부는 실력과 무관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냉정한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피파의 서사 전략 변화, 즉 축구가 무엇을 대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음바페와 홀란드는 배제되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현대 축구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득점수나 스피드, 신체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파가 이번에 선택한 것은 기록의 얼굴이 아니라 가치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링 홀란드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효율로 대표되는 선수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골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축구는 감정의 파동보다는 산업 구조의 정밀함에 가깝습니다. 숫자로 설명될 수 있는 위대함은 있지만 수십억 명의 감정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차갑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를 둘러싼 이미지는 지나치게 권력과 충돌의 서사로 채워져 왔습니다. 클럽 내에서의 영향력 다툼, 반복되는 이적 정치, 미디어 앞에서의 태도 논란은 그를 선수라기보다 권력의 상징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인류 공동의 축제에 피파가 요구한 얼굴은 분열을 연상시키는 아이콘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은 매우 선명해집니다. 피파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아시아 시장을 향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현대 축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을 그가 여전히 체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 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축구 그 자체를 즐기는 태도. 익명을 요구한 피파 고위 관계자가 프랑스 매체를 통해 전한 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왕이나 기계를 찾고 있지 않다. 월드컵은 인간의 감정을 담아야 한다. 이 발언은 손흥민이 단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 옆에 설 수 있는 인격적 균형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선택은 결코 감성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의 선정이 상업적 고려라고 주장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메시의 플레이 스타일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무리 요원이 아니라 직접 경기를 설계하고 결정짓는 공격수입니다. 홀란드가 높은 기대 득점 가백스 지을 필요로 하고 음바페가 넓은 공간을 전제로 위력을 발휘한다면 손흥민은 낮은 확률의 상황에서도 골을 만들어내는 희귀한 유형입니다. 특히 그의 양발 사용 능력은 현대 축구에서 거의 독보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옵타를 비롯한 데이터 분석 기관들은 손흥민을 수학적 예외라고 표현합니다.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지속적으로 높은 선수, 즉 불가능을 반복적으로 현실로 만드는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기술, 판단, 침착함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런 특성은 메시가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준 영역과 겹쳐 있으며 바로 그 점이 두 사람이 같은 프레임 안에 배치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피파의 선택이 유럽 축구계에 불편한 감정을 안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포스터가 아니라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업적 지표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미와 신흥시장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은 이미 여러 유럽 스타들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보고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특정 대륙의 스타가 아니라 글로벌 축구 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장면은 매우 상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이 메시 옆에 선 것은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구가 지켜야 할 기준을 묵묵히 지켜온 인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언행 없이, 논란 없이, 오직 경기와 태도로 증명해온 선수. 피파의 이 선택은 손흥민 개인에 대한 찬사이자 축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지지한 쪽은 다름 아닌 2026년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미국 축구의 상징적 인물인 랜던 도노반은 유럽에서는 충격일 수 있지만 미국의 시선에서 보면 이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월드컵의 핵심 키워드가 다양성과 연결성이라고 강조하며 메시가 마이애미에서 남미의 유산을 대변한다면 손흥민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흥행 동력을 동시에 갖춘 존재들입니다. 음바페와 홀란드가 뛰어난 선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손흥민이 도달한 대중문화의 영역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뉴욕의 거리에서 축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아도 손흥민은 이미 인지의 대상입니다. 피파가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이런 범문화적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익명의 한 MLS 감독은 이 선택을 두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 즉 경계를 존중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팀에 대한 충성을 지켜온 방식이야말로 젊은 선수들에게 가장 교육적인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매 시즌 연봉 인상을 요구하며 이적을 압박하는 행태보다 이런 인물이 존경받는 구조가 훨씬 건강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리오넬 메시와 나란히 선 월드컵 공식 포스터는 그래서 단순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구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하나의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축구는 더 이상 유럽이나 남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손흥민은 차별과 편견으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특별 대우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실력과 인격이라는 가장 전공법적인 방식으로 그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과 산업 논리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세계 축구의 얼굴 옆에 설 만큼 순수함과 품격을 동시에 증명한 인물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시대는 분명히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선한 가치가 서서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장의 포스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헌신한다면 손흥민에게 그랬듯 언젠가는 정당한 보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